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우선 무안에서 대형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오늘은 경비원들의 근무 희망 장소는 어디가 가장 선호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공장,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학교도 이제 초중고가 있고 대학교가 있겠죠. 뭐 이 밖에도 많습니다. 빌딩 등등 해서 경비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장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경비원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제일 처음에 지원할 때 동기보다는 어디를 선호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가가 좋다, 뭐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이 좋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경비회사에서 이력서를 받고 비상근 이사로 근무를 할 때 그때 한번 유심히 본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상가를 보겠습니다. 상가는요, 소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15층에서 20층, 그 다음에 소규모는 뭐 5층에서 6층 정도. 급여는 한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받는데요. 이제 대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하는 거의 뽑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상가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혼자 청소와 경비를 다 하고 심지어는 여자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소규모 상가는 또 술집까지 있다 보면 손님들이 구토해 놓은 거 이런 것까지 청소도 다 하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미화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소규모 상가가 많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고, 오피스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는데 보통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 1명, 경비 1명 따로따로 또 이렇게 분담을 해서 두는 경우는 있는데, 소규모를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대규모 오피스텔은 나이는 좀 따지는데 60세 이하는 잘 뽑질 않습니다. 근데 소규모 오피스텔은 5층 정도 규모로 했을 때 나이 제한은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음식 배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라든가 순찰이라든가 분리수거 이런 걸 혼자 다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음식 배달이 많고 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기 바라고요. 자, 이제 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는 근무 환경이 어떤가? 대학교는 좀 나이를 많이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급여는 한 240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60세 넘으면 거의 뽑질 않습니다. 대학교는. 근데 대학교의 특성이 있어요. 대학교는 캠퍼스가 넓죠. 그래서 이 순찰 구역이 넓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많고요. 대학교 안에 형광등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갈아 끼우고, 밤에 또 도서관에서 늦게 가는 사람들 또 통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구역이 넓습니다. 구역이. 그런 특성이 좀 있다. 단 대학교가 좋은 점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력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학교를 왜 선호하냐고 물어보니까 인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파트 경비원보다는 대학교 경비원이 좀 인식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선입견을 가지고 대학교를 자꾸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갑질을 별로 안 합니다, 대학교는. 왜냐하면 뭐 선생님들이 교수들이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경비원에게 갑질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죠. 거의 점잖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학교로 가겠습니다. 일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대학교는 좀 다르죠. 이 학교는요, 초중고는요, 밤에만 근무합니다. 거의 숙직 개념이에요, 숙직 개념. 숙직 개념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잡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고 초저녁에 이제 이렇게 순찰 돌고 해서 급여가 아주 작죠. 자는 근무가 많기 때문에. 숙직 개념이니까 잔다 이 말이죠. 과거에 선생님들이 숙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숙직 전문 요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을 두다 보니까 늦은 밤이 되면 잠자는 근무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저녁이면 순찰 한번 돌고 이러는데 교실마다. 그래서 급여가 적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요. 뭐 나이는 잘 안 따집니다. 나이는 80까지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잘 안 따진다.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숙직 근무는 좀 무섭다는 거예요. 학교 밤에 보면은 부스를 끓이는 소리에도 놀래고, 이렇게 좀 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학교에 근무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아무래도 근무하기가 조금 좋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는 근무가 많다 보니까 급여가 적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자, 이제 회사로 갑니다. 회사는 보통 공장,
공장의 근무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회사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나이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잘 뽑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모를 좀 따집니다. 이 회사는. 왜 외모를 따지냐면, 그 앞에서 보통 이제 사장이 출근한다든지 공장장이라든가 회사 간부가 출근하면 입구에서 또 격려도 붙여줘야 되고, 외부에서 손님 온다든지 하면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모도 좀 따지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예초기도 돌리고, 조경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통제도 해야 되고, 거의 뭐 잡부 수준으로 막 일을 이렇게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 경험으로는 모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 공장장이 또 군대 대령 출신이다 보니까 국기 하나 개양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지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 경비원들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죠. 자, 끝으로 이제 아파트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아파트.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잘 가지를 않으려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면, 아파트 경비원을 왜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희망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만날까봐 그게 이제 본인은 뭐 쪽팔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막말로 저질이 많다 보니까 이 주민들 중에서 막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도 대단지가 있고 소단지가 있죠. 보통 소단지는 이제 뭐 100세대 이하 이런 데는 소단지인데, 이 소단지가 굉장히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단지는 택배 분리수거를 혼자 다 합니다. 대단지는 또 관리원이라고 해서 택배 분리수거하는 요원을 따로 두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덜 드는데, 이 소단지는 혼자서 택배 분리수거 순찰 경비 업무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하고 뭐 소단지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지원을 해달랍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가 조금 더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사람 스트레스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자끼리, 교대하는 근무자끼리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만두고 중간에 사표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놔두고 돈 많이 주는 데는 없어요. 하여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근무하시든 간에 이 마음을, 다 갑질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 비우고, 어디 가서 근무하더라도 마음 비우고 이렇게 근무에 임한다면 좀 오래 근무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장소 중에서 여러 장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장단점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은 다 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